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여인문학의 광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그 속에 담긴 서늘한 진실을 미처 보지 못했던 단어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혼백과 무덤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백이 나갔다거나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간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글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자는 단순한 약속의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앞에 두고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남긴 사유의 화석입니다. 오늘 저는 한평생 문자를 연구해 온 한 사람의 학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화석을 발굴해 보려 합니다. 어려운 지식일수록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혹은 생소한 한자 용어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자 한자 그 본의를 짚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바라보았던 그 장엄한 영혼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딱 4글자입니다. 혼, 백, 영, 묘. 이 4글자가 어떻게 짝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논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인 혼부터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글자의 구성을 보면 왼쪽에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귀신 귀자가 있고 오른쪽에 이를 운자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운자를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자학적으로 볼 때 이 운자야말로 혼의 본질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운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갑골문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늘 위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의 형상입니다. 고대인들은 왜 영혼을 뜻하는 글자에 구름을 그려 넣었을까요? 구름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름은 지상에서 피어올라 정처 없이 하늘로 향합니다. 가볍고 고정된 형태가 없으며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결국 흩어져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이 생각한 혼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원래 왔던 곳인 하늘로 돌아가는 가벼운 정신적 에너지, 즉 양적인 영혼입니다. 우리의 의식, 사고,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는 주체적인 힘, 그것이 바로 구름처럼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지는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정신을 잃었을 때 혼이 비정상이다 혹은 혼이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혼은 우리 몸의 주인이 돼 결코 몸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백의 나머지 한 축인 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자 역시 귀신 귀자를 붓으로 삼고 있지만 오른쪽에는 흰 백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은 단순히 하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학적 고증에 따르면 이 백의 자원 중 하나는 바로 해골, 즉 사람의 두개골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과 근육은 썩어 없어지지만 마지막까지 땅속에 하얗게 남아서 그 사람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뼈입니다. 백은 바로 이 육체에 깃든 영혼, 즉 땅의 기운을 받아 형성된 음적인 영혼을 의미합니다. 앞서 혼이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양의 성질을 가졌다면 백은 해골처럼 땅에 남는 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을 움직이게 하고 감각을 느끼게 하며 본능을 주관하는 에너지가 바로 백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백은 육체와 함께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완전히 풍화되어 사라질 때 비로소 백 또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혼은 하늘로 가는 정신이고
백은 땅에 남는 육체적 생명력입니다. 삶이란 이 혼과 백이 잠시 결합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죽음이란 이 둘이 분리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가졌던 정밀한 이원론적 생사관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 즉 무덤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우리는 무덤을 나타낼 때 영과 묘라는 두 단어를 혼용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문법적 근거를 대자면 이 두 글자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먼저 영자를 보십시오. 흙토 위에 불화자 두 개가 겹쳐진 형자가 얹혀 있습니다. 이 형자는 등불이나 장작불이 깜빡거리며 새어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 무덤가에서 깜빡이는 불빛이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도깨비불입니다. 현대과학은 이를 뼛속의 인성분이 공기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인화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기이한 불빛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혔으나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혼의 흔적 혹은 조상의 기운이 빛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따라서 영은 단순히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떠나간 혼의 기운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조상의 영적인 존재와 교감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묘역을 높여 부를 때 선영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체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조상의 영적인 가오가 서린 성스러운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묘자를 논증해 보겠습니다. 묘자는 흙토 아래에 없을 막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막자의 자원은 수풀 사이로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입니다. 해가 지면 만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형태는 보이지 않으며 소리는 죽어 정막만이 감돕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저물다, 어둡다, 없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흙 아래에 어두움이 있는 공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곳은 혼의 빛이, 일렁이는 영적인 공간인 영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직 땅으로 돌아간 육신, 즉 백이 안식하는 공간입니다. 묘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땅속 육신이 썩어 자연의 원소로 완전히 소멸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화려한 장식도 영적인 대화도 없습니다. 오직 소멸과 침묵 그리고 없음으로 돌아가는 백의 종착지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무덤을 영과 묘로 구분하여 불렀던 이유입니다. 영이 혼을 위한 기념비적 공간이라면 묘는 백을 위한 물리적 수장고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백영묘라는 네 글자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심오한 우주관을 엿보았습니다. 이 네 글자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과 땅의 음이 만나 생명을 이루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의 시스템을 글자 속에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혼은 구름처럼 높이 오르고 백은 뼈처럼 낮게 가라앉습니다. 영은 그 혼의 흔적을 기리고 묘는 그 백의 소멸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대칭적이고 정교한 철학입니까?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이미 이 짧은 글자들 속에 현대 철학이나 종교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명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이처럼 거대한 우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혼백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귀신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빛나는 지혜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내뱉는 말과 글자 속에 담긴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학자적 양심으로 저는 앞으로도 이처럼 문자의 본의를 통해 인문학의 바른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구름처럼 드높아지고
삶의 뿌리가 뼈처럼 견고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여 인문학의 광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